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3시에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아마 낮 12시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참 유망한 보수 기독교 청년 지도자인 찰리 컥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유다주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한 3,00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3,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다가 암살당한 것이 아니고 건물 밖에서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오면은 청년들이 오면은 그 청년들과 1대1로 서로 디베이트 서로 질문과 답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을 그동안에 찰리 컥은 참 각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런 집회를 하던 중에 그 텐트를 쳐놓은 장소에서부터 한 135m, 한 150야드니까 한 135m 정도 되겠죠. 떨어져 있던 그 마주보는 건물의 옥상에서 한 사람이 저격을 해서 현장에서 거의 사망을 했던 그런 사건이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찰리 컥이 왜 암살을 당했나,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은 어떻게 또 이렇게 변해갈 것인가, 이 사건을 놓고 진행되면서 어떠한 또 그런 쟁점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 죽음을 맞이한 본인과 또 유가족들, 부인과 3살짜리 딸과 1살 아들이 있죠. 참 찰리 컥은 31살입니다. 우리나라는 32살이고 참 젊은 나이에 참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참 사랑하는 아들 또 와이프를 두고 떠난 그 참 그런 안타까운 소식에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참 크신 위로와 그런 또 사랑이 참 충만하기를 참 기도합니다. 이 찰리 컥은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18세 미국 나이 18세입니다. 18세에 2012년도에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에 이 터닝 포인트 USA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 특히 젊은 청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를 한 적도 있지만은 대부분 경우에 수많은 그런 논객들, 젊은 청년들과 1대1로 그런 어떤 논쟁을 하는, 서로의 그 사상을 주고받으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집회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찰리 컥이 그동안에 유튜브에 지금 찰리 컥 뭐 그렇게 그 방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팔로워가 4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유튜브의 영상을 그 찰리 컥을 그 영상을 본 숫자가 11억 명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준 인물이죠. 나이 31살에 참 미국의 보수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인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평론가는 아마도 10년 이내에 찰리 컥은 아마 미국의 대통령으로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그렇게 참 높이 평가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찰리 컥의 사상은 간단합니다. 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세속화되고 무너져가는 이 미국을
다시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런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만이 인간에게 올바른 나라의 국가의 그 희망을 주고 인간의 개인의 그 자유와 어떤 그런 고귀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보수의 이념이다. 이렇게 그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18세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중퇴하고 바로 뛰어들어서서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 디베이트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그 추종자가 많아지고 그 아주 유능함이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여러 곳에서 그를 초청해서 집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보수 차기의 4세대 기독교 지도자로 우뚝 추종을 부를 만큼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재선할 때도 이 찰리 컥이 젊은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동원을 해서 후원을 하고 해서 그 마가 무브먼트를 이루고 또 트럼프를 재선하는데 엄청나게 그런 공을 세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찰리 컥의 그 암살 소식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죠. 간단하게 기자회견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애도하는 기간으로 국기를 반을 내리는 그런 애도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기자 현장에서 유타주 가버너 주지사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사고로 인한 암살이 아니고 그 정치적인 암살이다. political assessment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배후에 암살의 배후에는 모종의 그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만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밝혀질지 대다수의 이런 political assassination은 정치적인 그런 암살은 그 배후가 드러나지 않은 채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냥 덮어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밝혔고 이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 단순하게 누가 죽였냐 하는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트럼프를 위시해서 마가 무브먼트, 미국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미국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지금 다시 그 마가 무브먼트를 통해서 미국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우리가 뭐 통칭으로 하면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 세력들을 그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 영상에서도 올렸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 세계를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아주 악한 세력들이죠. 저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 딥스테이트의 세력들이 그동안에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서서히 미국을 세속화시키고 서서히 좌경화시키고 서서히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나온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기 때 그랬고 중간에 2020년에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빼앗겼고 다시 2024년 작년에는 다시 빼앗아서 이제 그 딥스테이트 세력을 척결하려고 지금 트럼프도 지금
각오를 대단히 하면서 전쟁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달 전에 오바마를 기소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간단히 나왔죠. 그 오바마는 누구냐면 이 딥스테이트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바깥에 드러난 그런 세력들 중에 가장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리더죠. 그것이 오바마입니다. 우리는 오바마를 아주 참신한 인물로 그동안 나왔는데 다 속았습니다. 이 인물이야말로 정말 악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를 기소한다고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를 하고 이제 싸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 이 찰리 컥을 통해서 수면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두 세력 간의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은 엄청나게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결코 트럼프 마가 지금 기독교 보수 세력들을 기독교 세력들을 미국을 세운 애국자 세력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응징을 반드시 할 것이고 또 저쪽 세력도 만만치 않게 대항을 해서 어떤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온갖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이 찰리 컥이 일주일도 안 되는 지난주인가요? 9월 7일인가요? 5일인가요? 예. 한국으로 왔었죠? 예, 와서 빌드업 코리아의 주강사 중에 한 명으로 와서 스피치도 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도 주고 신선한 도전도 주고 우리를 또 격려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고 갔는데 간지 닷새 만에 이렇게 또 이런 참 애석한 일을 당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는 제2의 찰리 컥, 제3의 찰리 컥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 싸움은 지속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결코 그가 흘린 피를 그렇게 헛되이 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참 귀중한 피를 흘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이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우리가 다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한국 언론에는 이것을 참 보수의 참 아주 극우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만은 보수 세력의 리더인 찰리 컥이 미국에는 수정헌법 2조에 총기를 허용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찰리 컥이 총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뉴스를 올리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고 너무 마음도 아프고 답답해요. 한국에 있는 기자들 공부를 좀 합니까? 예? 좀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좀. 미국의 수정헌법 2조의 그 총기를 허용하는 그 헌법의 그 2조가 올라온 그 역사적 배경을 공부를 좀 합니까? 왜 그러한 총기를 허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왜 헌법에 그렇게 명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물론 해마다 수십 명이 되는 그런 무고한 어떤 생명들이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애처로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총기 그렇다고 해서 총기를 지금 규제를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특별히 민주당을 위주로 한 이 극좌 세력들이 아주 극성스럽게 이 법안을 계속 지금 만들어서 이 수정헌법을 다시 수정하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만약에 총기를 규제하는 법이 생기면 미국 망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우리 서부 영화를 보면은 공통된 점이 뭡니까? 각자가 다 총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았잖아요. 예. 미국은 건국 때부터 어떤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런 통치 기구가 있어서 무슨 행정기관이 있어서 법을 지키고 또 법을 실행하는 그런 일을 이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차원에서 시작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야말로 각자가 서부 개척을 하면서 악당과 싸워서 이기려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한 것이죠. 그것이 서부 활극에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경찰이 있었습니까? 동부 지역에서만 치안이 유지가 되는 동부 지역만 빼고 나면 이 중부 서부 지역에는 이 광활한 지역에 주민들이 와서 자치적으로 자기들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만든 것이 보안관 쉐리프잖아요. 지금도 그 쉐리프 제도가 있습니다. 시티에 가면 폴리스가 있지만은 카운티에는 쉐리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예. 그렇게 총기가 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법을 지키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져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총기를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운동을 시작했을 때 정규군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민병대가 조직이 돼서 영국의 그 정규군과 싸워서 이겨서 정전에 승리를 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기초가 뭐냐면 미국의 군대의 기초가 뭐냐면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그 민병대가 총기를 자유하도록 만들어서 그 만든 법안이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이 됐고 1791년에 수정헌법 2조가 들어가서 그 민병대가 자치적인 어떤 그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총기를 허용을 한 것이 수정헌법 2조입니다. 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총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뭐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아예 우리가 뭐 총기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매년 저렇게 수십 명씩 총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죽는데 왜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을 못 만들까? 그 법안 만드는 순간에 미국 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개인이 민간인들이 총기를 소유를 못하면 누가 그 총기를 가집니까? 갱단 불법하는 마약하는 애들, 불법하는 갱단들 이런 애들은 총기를 자유롭게 자기들은 그 법에 관계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민간인들을 공격을 하고 그들이 민간인들을 저걸 할 때 그 대항할 수 있는 싸움 할 수 있는 그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알고 참 거기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비판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는 이런 젊은 이 찰리 컷과 같은 젊은 그 청년들이 기독교 이념을 가진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곳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 세력에도 나가고 온갖 뭐 그런 지도자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길러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길러내질 않아요. 대교회에 가보면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래 부모가 다 대교에 오는 거죠. 아이들 무슨 그림도 만드는 거, 예술도 하게 만들고 운동도 하게 만들고 참 와서 참 좋은 일이죠. 그는.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빠진 게 있어요.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워서 국가의 지도자로 만들고 각 교계에 연관돼 있던 그런 관련된 어떤 그런 곳에 지도자로 만들려는 그런 어떤 비전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답답해요.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원범 목사님 구속당했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이제 또 영장이 청구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직접 사찰이 들어오고 지금 교회에서 지금 지금 탄압이 지금 이제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침묵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어떤 의식을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 바른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젊은 청년들, 애국자들을 길러내야 되고 의식화시키고 옳은 걸 옳다고 틀린 거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지. 교회가 침묵을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나 답답해요. 한국 교회 실정이 너무나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70, 80%, 90%가 다 교인들이라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교회 목사님들 제발 좀 이제 메시지 좀 바꾸세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지금 현실감이 없는 그런 현실과 동떨어졌던 그런 메시지, 그것도 복음의 그런 기초도 지금 가르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메시지를 언제까지 지금 선포를 하려고 하십니까?
예, 제가 너무 답답하네요. 예, 제발 좀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젊은이들을 길러내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바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6.25 때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우리가 희생했어요. 예, 또 일제시대 때 교회가 중심이 돼서 3.1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유관순 우리 열사, 예, 그 유관순을 누가 길러냈습니까? 교회에서 길러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까? 다시 정신을 차려서 잘못하면 지금 좌경화되고 잘못하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잘못하면 이제 이 나라가 없어지는 이런 위기 상황인데 예, 교회야 정말 교회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서 정말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예, 인재를 길러내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올바른 나라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러한 일에 우리가 정말 이제 의식을 깨어나서 이 찰리 컥이 이렇게 오늘 이 당한 이 아픔이 그 슬픔이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도 조만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우리 정말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올바른 나라를 세워서 정말 세계에 우뚝 세워지는 그런 자유민주국가로서 발돋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의 국가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